그런 특징이 있고요. 협착증은 연세 많으신 50대 이후에 많고 네. 허벅지, 무릎 위, 네. 아래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서거나 걸으면 더 악화되죠. 누워있으면 역시 호전되고 대부분 양쪽 엉치나 다리가 다 그렇고 아침부터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들은 환자의 컨디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차이점이라면 뭐 할까요? 딱 우리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딱 한 가지만. 차이점. 실제로 진찰하는 차이점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면 알고요. 예. 그 말고 환자분이 느낄 때. 느낄 내가 때는 디스크다 또는 협착증이다. 그럼 구별할 수 있는 보니까 방법. 앉아있을 그렇죠. 때 아픈 거는 맞습니다. 탈주증, 서 있을 때 아픈 거는 협착증.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협착증은 일단 앉으면 통증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디스크는 앉아도 통증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예. 이게 다리를 쭉 저리는 거. 네. 그게 디스크. 네. 그리고요. 요 허벅지랑 요쪽 저리는 거는 예. 협착증. 예. 근데 그 협착증도 부위에 따라서 예. 이렇게 중심성 협착증은 주로 엉치 쪽 뭐 이런 데만 아프고요. 네. 신경공 협착증이라 해서 협착증이 신경 나가는 구멍이 막히면은 네. 또 디스크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게 척추가요. 척추 변형이 돼서 또 오는 질환도 있다면서요, 원장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이렇게 보면은 네. 애들 자세가 안 좋아서 척추가 휘어진다. 네. 네. 휘어진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척추 측만증이죠. 네. 척추 측만증은 현대인에서 많이 생긴 것 같다. 네.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던 병이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오는 네. 자세성 측만증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정말 자세가 안 좋아서 오는 기능성 측만증입니다. 저런 경우는 자세 바로 하고 운동하고 네. 이러면 저절로 좋아져요.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오고요. 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런 자세성 측만증은 거의 안 옵니다. 네. 가운데 있는 사진은 허리 디스크로 인한 좌골신경통성 척추 측만증인데 네. 심하군요. 신경이 자극돼서 그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네. 저런 경우는 주사를 놓든지 네. 물론 심하면은 수술할 수 있는데 네. 수술하면은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똑바로 펴집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전 좌골 신경통성도 사진을 보니까 참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맨 오른쪽 특발성 특발성. 보니까 이거는 한 번 더 볼까요?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사람뼈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그렇죠. 아주 심하죠. 네. 아직까지 원인은 100%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저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영향으로 네. 척추의 자란 속도가 좌우가 달라서 생기는 예. 병이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척추가 바른 척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휘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증상이죠. 네. 그렇군요. 한 번 더 슬라이드 볼까요? 네. 저렇게 특발성 측만증이 저 환자는 거의 100도 정도 휘어진 건데 100도. 아주 심하죠.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 환자 3차원 CT 영상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척추가 많이 휘어졌죠. 네. 근데 단면도 오른쪽을 보시면 한쪽 폐가 찌그러진 게 보여요. 그러네요. 저렇게 각도가 심한 경우는 폐가 찌그러지면서 폐가 압박이 되고 2차적으로 심장이 압박돼서 심하면 수명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 이 기능성과 구조성, 측만증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기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그 외에 다리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 이것도 예. 기능성이고 네.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 가운데 것처럼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오는 것도 기능성입니다. 네. 예. 근데 구조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문제, 선천성, 그다음에 뭐 신경섬유증 같은 종양, 그다음에 뇌성마비, 소아마비 이런 것처럼 마비성 측만증 이런 것처럼 뼈의 구조가 변하는 게 이제 구조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료법이 다 다르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치료법은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이겠죠. 네. 진단은 실제로 병원에 와서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 수 있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 수 있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척추 측만기라 해서 실제로 이제 등이 기울어지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저런 기계는 잘 없어요. 네. 오른쪽 위에 그림은 저렇게 실제로 이제 측정하는 그림이고. 네. 근데 밑에 있는 저 그림은 실제로 댁에서 자녀들이 저렇게 구부려 보라 하고
앞이나 뒤에서 이렇게 등이나 허리를 보면 네. 높이가 달라지면 어허. 구조성 측만증이 있는 겁니다. 네. 아. 오. 그래서 구조성 측만증이 있으면은 네. 우선은 뭐 보조기를 채우고 하는데 네. 그림에서 보던 것처럼 저렇게 각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심폐기능이 저하돼서 수명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지금 수술 전 사진입니다. 수술 후 사진에 그 뼈에 뭐 네, 아주 어려운 수술이겠네요. 괜찮습니까? 저렇게 성장하는데도 분명히 저 아이 같은데 예. 성장도 해야 될 것이고. 수술한 자리는 안 큽니다. 아하. 근데 휘어진 게 네. 바로 펴지니까 바로 키가 크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수술하자마자 8cm가 컸어요. 네. 8cm. 네. 몇 살? 12살이었어요. 12살이었습니다. 네. 지금 건강하죠? 아주 뭐 잘 뛰어다니고. 아유. 네. 수술 전 사진은 수술만 정말 합니다. 많이 휘었네요. 네. 자, 척추 이제 변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후만증과 전만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측만을 봤는데 그건 어떤 질병이죠? 측만증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어떻게요? 옆으로 이렇게. 예, 후만증은 예. 네. 이렇게 후만증이에요. 아, 네. 뒤로 나간 후만증이고. 예. 뒤에가 튀어나오니까 이게 네. 후만증이고 예. 반대로 이렇게 되면 전만증, 요추 전만증이에요. 아,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어머니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걸으시는 할머니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걸으시는 할머니도 계세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만증, 후만증인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은 네. 할머니들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운다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쪼그려 앉아서 네. 반일, 논일하고 등골 바느질을- 빠진다 할 때 네.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퇴행성 후만증이라 해서 네. 등 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서 어허. 세울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아. 구부러지는 그런 후만증이고 네. 그 외에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면은 네. 뼈가 이렇게 짜부러져요. 그래서 네. 뼈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지죠. 아. 그게 이제 골다공증성 후만증이라고 하고 예. 네. 그다음에 뭐 실제로 크게 뼈가 다쳐서는 외상성 후만증, 네, 예. 그다음에 선천성 후만증, 그다음에 또 결핵성 후만증, 네. 네. 이런 뼈에 문제가 생겨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후만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왼쪽에 있는 것은 실제로 애들 자세가 안 좋아서 휘어지는 건데 뼈 하나하나를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네. 단지 자세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 저런 경우도 있고요. 가운데 저런 경우는 그러면 뭐 보조기를 치워준다거나 또 자세를 교정하면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렇죠. 저거는 대부분 보조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 네. 운동하고 자세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선천성. 가운데 있는 건 선천성은 뼈 자체가 앞에가 없고 뒤에만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이구, 예. 굉장히 심하죠. 네. 저렇게 되면 장기에 좀 문제가 올 수 있죠. 네네. 오른쪽 결핵성은 네. 뼈 자체가 녹아서 저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저게 진행이 되면 마비도 오고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선천성하고 결핵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겠어요. 예, 그렇죠. 결핵성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 요즘은 이제 결핵이 줄어들면서 네. 네네. 결핵성 척추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전만증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반대로 아까 휘어지는 네네네. 경우를 했죠. 이런 네. 경우는 이제 대부분 마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들 이렇게 걷는 분은 예, 예. 네. 그게 전만증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군요. 그 예. 자체가 후만증이에요. 아. 자세는 이렇게 됐지만은 네.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짐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걸 바로 상체를 바로 세우려 그러면은 이렇게 아, 억지로 균형을, 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렇죠. 거군요. 아. 그게 실제로 전만증이에요. 이게 바로 후만증 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다 그거는 치료가 안 됩니까? 심한 경우는 수술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전반증은 어떤 겁니까? 전만증은 대부분 마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후만증 이렇게 되면 전반증은 어떤 전만증은 자세로? 허리부터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잘 걷죠. 형님 잘하시네요. 와, 우리 원장님 박수 치셔야 되겠다. 야, 그 말 바로 나오시네요. 아니, 신기하다. 포즈가 바로 나와요. 네. 그런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그렇군요. 보셨으니까요. 네. 시골에 가시면 저런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 가지 않고 계셔서 네. 더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음흠. 병원 가보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치료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만증, 후만증 네.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전만증은 굉장히 드문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 수술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네. 후만증 같은 경우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50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보조기를 채워요. 네. 그리고 70도가 넘어가면은 수술한다. 그게 네. 원칙입니다. 네. 50도, 70도. 정상적인 네. 척추의 후만 각도는 네. 40도 이내거든요. 40도 이내인데, 예.
50대가 넘어가면 일단은 경보를 네. 올렸다가 70도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한다. 아, 이게 지금 그 사진이네요. 수술 전, 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선천성 후만증 환자인데 저렇게 되면은 척추가 많이 구부러져서 통증도 좀 심해지고 심해지면은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척추 뼈를 저렇게 잘라내고 네. 이렇게 세우는 아,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 환자는 지금 아주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뛰어다니고 계시고. 네. 자, 원장님, 지금까지는 아주 심각한 질환부터 또 가벼운 질환까지 증세가 있는 거 쭉 알아봤는데요. 이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가 세수하다가 삐끗 삐끗. 하는 거. 네. 또는 이렇게 박스 들다가 삐끗 하는 이런 경우가 참 아니, 많거든요. 저도 박사님 경험 있죠. 네, 저도 저도 몇 번 있는데요. 있었어요. 저 네. 몇 번은 아니고 저는 그래도 나름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눈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일어나다가 뜨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 길을 기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겨우 방송하고 다시 기어서. 와, 힘들던데, 진짜. 그럼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허리 네. 삐끗하는 거는 삐었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염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염좌, 예. 실제로 그는 허리를 지탱하는 작은 근육 인대들이 있는데 네. 그게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진 거예요. 네. 우리 발목 삐었다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발목 삐면 어떻게 해요? 뭐 침도 맞고 네, 뭐 네, 네, 네. 부항도 뜨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실제로 발목을 삔 거는 발목 인대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하는 건 효과는 있는데 네. 늘어난 인대를 붙이는 역할을 못 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심한 염좌는 네. 발목을 삐었을 때는 기부스 해야 되거든요. 어... 기부스는 그 늘어난 인대를 원리치로 만들어서 이렇게 치유가 되도록 하는 건데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다쳤을 때는 보조기 꼭 해야 됩니다. 안 아플 때까지 보통 6주 있는데요. 네네. 근데 아프면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대가 더 늘어나서 안 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네. 통증이 줄어들어요. 예. 네. 그러면 나은 줄 알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나빠져요. 네. 제가 병원을 가봐야 되겠는데 그 이후로 조금 무리하면 여기가 좀 되게 아프거든요. 이제 그게 만성 염좌가 된 거예요. 네, 큰일 났네. 근데 그걸 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좀 상당히 고통스럽게 걱정이 돼서 하는데 병 시작되었어요. 아니, 저는 허리 어떡하라고요, 저거. 허리 삐끗하면 보통 파스 붙이시잖아요. 파스 붙이고 좀 나으면 안 가고 그러는데 은하 씨. 무조건 병원을. 파스 수준이 아니라니까 지금 저는. 파스는 통증을 줄어들이고 염증 삭힌 효과는 있어요. 네.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실제로 인대 자체를 낫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염좌라고 진단이 되면은 보조기 차고 굉장히 안정해야 됩니다. 그럼 원장님, 그럼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만성으로 이제 조금만 무리하면 이게 또 늘 아프던 곳이 아프거든요.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약해져서 다른 이제 퇴행성 질환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파이팅!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약간 땀나는데요? 은근히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삐끗하면 무조건 병원을 일단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갔다 왔어요, 근데. 집에서 진단 네. 방법. 네. 염좌는 예. 이게 엉치 다리까지 아플 수 있는데 무릎 밑으로는 증상이 절대 안 내려가거든요. 예. 대부분 허리 쪽에만 국한돼서 맞습니다. 아프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 아프면은 디스크 아니라고. 네. 그래서 허리만 아픈 경우는 네. 일단 누워서 병원에 오지 말고 네. 딱 누워 계셔야 돼요. 네. 누워 계시면 인대가 낮잖아요. 네네. 그럼 활동하면 돼요. 또 저처럼 이렇게 만성이라면은 또. 그러면 이제 적절한 운동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장님, 이게. 잠깐만. 네. 그 전에. 잠깐만요. 이게 진짜 만성 염좌인지 인대가 늘어난 이것도 검사가 가능합니까? 예를 아니요, 들면 인대 늘어난 거는 네. 그 대부분의 초음파, MRI, CT에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증상만으로. 증상만. 증상만으로 그리고 진찰을 해서 진단합니다. 저는 그러면 만성 만성이요. 만성의 염좌.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이제 만성-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저 말 끊어서.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삐끗하면 놀랬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굳었다 이야기 하시고 풀어주기 위해서 자꾸 움직이라 하시거든요. 맞네. 이게 근육이 그래서 놀랬다니까. 막 따뜻한 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핫팩 같은 거 하시는데 그게 안 좋군요. 예, 그러면 정말 안 좋죠. 특히 핫팩 같은 경우는 염증을 조장하거든요. 혈액순환 네. 좋게 하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염좌가 됐을 때 얼음찜질해야지 따뜻한 물 찜질하면 안 돼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 내가 뚝 해가지고 좀 따뜻한 물로. 따뜻한데 이렇게 뜨거운데. 지지고 있었거든요. 정리하면 삐끗하면 얼음팩을 갖고 가만히 누워 있는다. 그렇죠. 그러면 좋아지는 거네요. 아, 네.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논의는 그렇게 뭐 퇴행성, 특발성 그런 심각한 질병보다 삐끗한 여기서 많이 머무네요. 많은 분들이 네, 겪었습니다. 자, 해서 평소에 여러분 척추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법을 마련해봤습니다. 이 운동법 원장님이 하시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화면으로 미리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척추 강화 운동은 대칭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근과 척추 부위 근육인 배근을 똑같이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서는 이완 운동을 한 다음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이 자세는 베개를 이용하여 쉬는 자세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고 고관절 및 슬관절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약 15분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베개 없이 쉬는 자세로 무릎을 세워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있습니다. 허리의 굴곡을 줄여줘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15회씩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이때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완 운동을 하고 나면 본격적인 근력 강화 운동에 들어갑니다. 각각의 운동은 하루에 3세트 반복하며 1세트당 5회 반복하는데 동작 5초, 쉬는 시간 10초로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골반 경사 운동으로 복부를 당겨 허리를 완전히 바닥에 닿게 해야 합니다. 이때 골반 하부가 약간은 위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운동 시간은 5초, 5초 후에 천천히 내려서 10초간 휴식하시고 총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복근 운동으로 누워서 무릎을 세운 후 손끝을 무릎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약간 세워줍니다. 5초간 운동하시고 10초간 휴식하시고 총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배근 운동으로 팔과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혀줍니다. 5초간 유지하시고 10초 쉬어주십니다. 5회 반복해줍니다. 이 운동은 서 있는 자세에서 골반 경사 운동을 하는 것으로 벽에 바로 기대어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허리를 최대한 벽에 붙입니다. 이때 골반은 약간 위를 향해야 합니다. 운동 시간은 5초이고 10초간 휴식합니다. 그리고 5회 반복합니다. 척추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요추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력 강화 운동은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통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자신의 건강에 알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본 이 화면만 매일 하시지 않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셔도 이 척추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도움된다고 그러니까 네.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척추 질환 전문의로서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막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척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지침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정말 가시죠. 중요하다. 예.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운동 네. 아시죠? 운동. 네. 예. 운동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네. 안 되고 자기 이 체력과 네. 체격에 맞게 네.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실제로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은 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걷는 거 정도면 사실 걷는 충분하거든요. 거요? 스트레칭과 걷는 거. 네. 이 걷는 거는 이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네. 예, 아주 큰 근육들을 튼튼하게 하고 네. 디스크에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 골다공증까지. 좋네요. 네. 네.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허리를 자주 삐는 분들은 저죠. 이 예. 코어 근육이라 해서 네네. 이 척추를 지지하는 작은 근육들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 작은 근육들을 네.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댁에서 하기는 어렵고 네. 전문기관에 가셔서 네. 하셔야 되고 이렇게 교수님한테 원장님한테 가면 되는 거 알겠습니다. 예. 네.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평소에 우리가 네. 그 운동할 때도 이런 자세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뭐 자세 예. 예. 그리고 네. 우리 바닥에 뭐 네. 식당에 가도 바닥에 앉고 네. 사실 요가 같은 것도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이 네.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앉는 것은 네. 동작들이 그럼 뭐냐면 좀 전에 이렇게 그런 자세 말고 좋은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겁니까? 예, 돈 떨어져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굽혀서. 발을 무릎을 무릎을 굽혀서. 굽혀서 그렇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네. 좀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네.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해야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디스크 예방되고 협착증이 많이 예방이 됩니다. 네. 그림 보고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네.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이 달라지는데 맨 왼쪽에 서 있을 때를 0이라고 하면은 누워 있으면은 마이너스 50이죠. 네. 누워 있으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네. 근데 세 번째로 서서 목만 딱 숙이면은 네. 3분의 1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예. 130%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도 네. 밑을 보지 말고 네. 상방 15도 정도의 고개를 올리는 것이 척추에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네 번째로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앉아 있으면 편하죠. 네. 근데 실제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50% 정도 더 커져요. 네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병이 더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은 네. 저게 얼마예요? 400 올라가죠. 네.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4배 이상으로 증가되죠. 네. 그래서 저런 자세는 기본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네. 물론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한 번씩 저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저런 자세로 오래 일하는 아하. 우리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네. 뭐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저런 자세 오래 되면은 네. 허리가 안 좋아지겠죠. 네. 네. 그렇군요. 와, 그럼 허리에게 그럼 가장 걱정되는 우리 명화는 이삭죽기란 명화네요. 손끝 땅에다 끼기 안 좋겠네요. 그런 이제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은데 네. 숙여서 하는 일들 이게 우리가 주부들 보면 허리 뭐 바닥에 뭘 떨어져 있으면 항상 허리를 직각으로 숙여서 네. 이렇게 많이 짚고 하시는데 네. 그게 버릇이 돼서 하루에 몇 수십 번 하고 그게 1년, 2년, 10년 합하게 되면은 결국은 허리에 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허리가 바로 서야 정말 그 사람의 인생과 건강이 바로 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맞춤형 허리 이제 척추 질환을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삐끗한 것에 좀 마음이 머물긴 했습니다만 그 많은 심각해 보이는 그런 질환들도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분명히 해법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를 찾으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그리고 허리 쭉 편 그런 삶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에 박원욱 병원의 박원욱 원장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성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환, 월경 이상을 포함한 자궁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내 아내, 내 딸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남성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죠. 주변에 월경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여성분들은 많지는 않으신지요? 살아오면서 월경 이상 증세를 한 번이라도 겪어보지 않으신 여성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다수 여성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월경이란 주기가 평균 28일, 생리기간은 2일에서 6일, 생리양은 평균 30ml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출혈이 있는 경우 비정상 자궁 출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ml가 넘는 과다월경, 7일 이상 오래가는 월경, 월경과 월경 사이의 출혈, 정상적인 월경 없이 불규칙한 출혈, 월경이 깨끗하게 끝나지 않고 조금씩 오래가는 출혈, 또는 생리통이 평상시보다 심해지면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로 여겨 여성 전문병원을 주저하지 말고 찾아 세심한 진찰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궁 출혈의 원인이 되는 가장 흔한 질환은 뭘까요?